네, 오늘은 국정농단 사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아파요 혼잣말 어디서 말한 걸까요? 먼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특이한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박 대통령이 걸어가다 말고 살짝 교도관에게 뭔가 말을 건네는 모습이 지금 영상에 잡혔는데요. 네. 지금 뭐 지난번 재판 때 나오던 모습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번 때는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발가락, 왼쪽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을 지금 뭐 다쳤다고 하는데 굳은 표정이었던 데 반해서 오늘은 살짝 웃는 걸 보면 부상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하여튼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 입모양을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 사진, 지금 딱 찍힌 사진에는 표정이 밝아 보인다는 거지만 조금 이제 걸어 내려가는, 그러니까 계단이 아니라 이제 경사로를 이렇게 내려가는 데에서는 좀 불편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가면서 살짝 어디 부딪힌 것 같거든요. 아이쿠 지금 하는 입모양 같긴 한데요. 교도관에서 좀 부축을 받으면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저는 아파요인지 좀 천천히, 뭐 천천히 걷자는 얘기인지 어쨌든 통증을 호소하는 대목인데 이게 좀 지난번 굳은 표정에 비해서 좀 풀려서 밝은 표정이다. 미소를 띄었다라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대인관계를 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법정에서도 오가는 공방을 주로 지켜보고 듣고 있는 입장이고 구치소에서는 혼자 독방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교도관 정도가 지금 가장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에서 들어가고 나오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 시절부터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미소를 띠는 것이 습관적 표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을 하려고 대인관계를 오랜만에 하면서 네. 아프다 또는 천천히 걷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으로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표정으로 읽힙니다. 네, 어쨌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재판에 불출석할 정도로 지금 발 쪽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원래 휠체어를 신청할 수가 있다면서요. 왜 휠체어를 신청을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발가락 부상이 지금 걷는 걸 보면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야 될 정도의 아주 그렇게 큰 부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일정 실리적인 측면이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 지금 모습을 보시면 항상 정장입니다. 네. 지금 뭐 발이 앞서서 이제 샌들을 신었던 건데 그 전까지는 굽이 있는 구두입니다. 똑같이 사복으로 입고 오지만 최순실 씨와는 좀 복장 자체가 틀려요. 그 얘기. 그 머리도 항상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로 언론 카메라 노출하고 싶지 않겠다. 나는 어찌 됐건 간에 대통령이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강하게 지배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고 보면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이상 휠체어 타고 이렇게 앉혀서 들어오는 모습은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최순실 씨는 오늘 오전에 원래 재판에 같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갑작스런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이 새벽까지 이어져서 일단 오전에는 못 나가겠다, 오후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통증, 또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해서 이제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최순실 씨가 배워가지고 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어지럼증 뭐 이런 이유로 됐는데 결국은 아마 심리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정유라 씨의 뭐 돌발적인 증언, 또 본인의 재판 부분에서 이렇게 잘 안 풀려가고 있는 상황.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그렇게 뭐 원만하게 잘 돼가고 있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 등등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최순실 씨로서도 좀 이 가슴에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런 것을 이유로 오늘은 좀 불출석하겠다 뭐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할 때 살짝 이렇게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이 재판정 안에서도 잠깐 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어요. 이거 좀 이상한 대목이죠. 지난번에 유진용 전 장관이 증인 출석했을 때도 유영하 변호사하고 설전을 펼칠 때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제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국세청의 전 국장이 나와서 관세청의 전 국장이 나와서 면세점 사업 관련한 이제 증언을 하는 때였고요. 도 변호사가 이제 질의를 했는데 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입니다. 근데 질의 공방의 내용은 뭐 이런 거였어요. 당시에 면세점을 이제 추가 선정하는 과정들이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탄탄한 준비된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하는 공방이에요. 뭐 국장의 이 진술은 크게 의미는 없는 진술이었는데 이때 박 전 대통령이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그때 벌어지고 있었던 법정 내에서의 질의응답의 공방을 보면서 터뜨린 것인지 네. 아니면 저는 어제는 조금 그 웃음의 타이밍이나 웃음의 이제 이 어떤 시츄에이션이라고 하죠. 정황이 특이해서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네.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혼자 웃음이 터져 나온 것 아닐까? 혹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재판의 내용에 몰입해 있었다기보다는 그 재판으로부터 다른 것을 연상했을 수 있죠. 집권 기간 내에 네. 면세점 관련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데 이제 그 이 외부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그때 참 웃겼지. 뭐 이런 생각이 웃음을 터뜨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이걸 굳이 맥락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인가 좀 저는 걱정 반 또는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건 아마 저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그냥 정치인 시절도 그렇고 대통령 시절도 그렇고 가장 선호하는 정치인 스타일이 아마 야당과 강하게 싸워주는 사람들. 본인의 입장을 약간 일반적으로는 무리한 논리일지라도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설파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지난 총선 때 예를 들면 조은진 당시 의원이 뭐 존영 논란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행동들 이런 거 좋아한다는 게 사실은 정치권 일반적인 평이죠. 지난번에 유준용 전 장관하고 유영하 변호사도 굉장히 크게 한번 다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그게 좋았던 거죠. 나를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싸워주는구나 그런 부분들. 예.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국장인데 이 면세점의 문제가 잘못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추가 기소를 당할 수 있는 좀 중대한 문제거든요. 예. 어떤 의미에서 이게 지금 보면. 들어가 18가지 범위에는 아까 안 들어가는 물론 거죠. K재단 이제 미르재단의 문제로 그 롯데에 관련된 게 들어가는 있는데 네. 본격적으로 지금 다시 수사가 되게 되면 맨 처음에 롯데를 빼라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시 추가가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그 실무국장을 다그칠 때 순간 실무국장이 대답을 못 합니다. 예. 그 타이밍에서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한테 박 전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같이 웃었다는 거죠. 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대통령님 저거 보십시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나를 위해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막 싸워주는구나. 그래서 증인이 대답을 못하는구나. 아마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는 웃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대로라면 지난번에 기획재정부 간부 등등이 나와서 2015년 11월 달에 청와대에서 면세점을 더 늘려라 예. 이런 네. 지시가 내려왔다. 뭐 그런 진술을 지난번에 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11월 달 3개월 앞서 2015년 8월 달에 이미 관세청에서 스스로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네. 그것을 변호사가 관세청의 국장한테 만든 적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예. 그 대목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웃은 거거든요. 공세를 펴는 그런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연인선 앵커가 법조팀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저희에게 해준 얘기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집중하지 못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하네요. 네, 저희 취재 기자에 따르면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 상표를 보고 물병 뚜껑 이 안쪽을 보는 행동을 네. 했다고 하는 예전에 연필로 쓰고 지우고 이런 행동도 네. 반복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 집중을 하면 저런 행동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해석을 다르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은 법조인이시고 우리 네. 소국장님은 재판의 맥락을 보다가 우리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해서 이제 밝은 미소를 띠고 우리가 불리할 때는 좀 굳은 미소를 짓고 네. 굳은 표정을 하고 이게 지금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장황한 재판이 거의 매일 공판이 그렇죠. 이어지고 예. 있어서 예. 지난번에 이 발가락 부상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일주일 동안 공판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예. 하지만 강하게 구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금요일에는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주를 다 쉬지는 못하고 한 번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주 나흘이잖아요. 지금 이런 강행군하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최순실 씨가 아프다, 박 전 대통령이 아프다. 이게 돌아가면서 아픈 예. 이유는 이것을 굳이 실제로 아픈 점도 있을 거고 심리적인 불안정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재판 전략상 시간을 끌어보자. 네. 10월 중순이면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만료. 구속 만료. 11월이면 어쨌든 최순실 씨도 구속 만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좀 굳이 찾아보자면 지금 문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청와대 문건. 추가 기소가 되면 구속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10월까지 버티면 되는데 11월까지 버티면 되는데 추가 기소돼서 구속 기간이 늘어나면 네. 이게 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얄팍한 전략밖에 없이 네. 재판 내용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외부적인 지금 상황을 끌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네. 최순실 씨는 그나마 희망이 없어요. 박 전 대통령은 이거 정치적인 재판이다.
난 정치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희망 네. 혹은 사면의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최순실 씨는 뭐 그런 기대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인 좌절이 한 번쯤 몰려오는 시기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직접 본 저희 취재 기자는 굉장히 산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피고인들 중에 좀 저렇게 좀 산만한 피고인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대개 재판들이요. 아주 길게 뭐 진행된다 하더라도 4-5시간 한다 하더라도 매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아마 제 기억에 최순실 씨가 단기간 내에 형사법정에 제일 많이 출석한 피고인 중 하나가 최순실 1등이 네. 박정희 대통령이고 아. 왜냐하면 6개월 구속기간 동안 매일 저렇게 나서 올 때마다 한 5-6시간에서 10시간씩 재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큰 사건들이 흔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워낙 사건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집중력이 좀 부족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변호인들이야. 왜냐하면 계속 그걸 읽고 집중을 해야 되게 하겠지만 그리고 변호인들 같은 경우 좀 여러 명 변호인들하고 막 순서도 바꾸고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증인 할 때 네가 하고 B 증인 할 때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항상 계속 옆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집중력이랑 한계가 있으니까 순간 이제 딴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물병 쳐다보고 이런 거는 그 순간은 좀 지루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멍 때린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측면들 저는 많다고 봐요. 어제 제가 보니까 그 법원에 출입하는 후배 기자 통해서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취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그쪽에는 화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자세 예. 이것이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막 어떤 때는 새벽까지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자세가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꼿꼿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기자들 사이에서 참 이제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다. 정신력이 대단하다. 뭐 나이도 이런 젊지 얘기를 않습니까? 나이도 상대적으로 네. 젊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도 새벽 힘들죠, 한두 시까지 힘들죠. 재판 받아서 가만히 꼿꼿하게 있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하면 굉장히 이 꼿꼿하고 막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재판에서는 지금 뭐 밤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고 우리 평소에 재판정에서의 박 전 대통령의 자세가 아까 이제 뭐 물병 보고 뭐 했다는 것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산만하고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그 재판받는 태도를 요즘에 비교하는 것이 또 화제더라고요. 심정 네. 수장이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재판장이 묻고 답하고 이러면 시간도 금방 좀 가고 할 텐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증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네. 어떤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건 참 궁금해요. 지금 뭐 만약에 탄핵이나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청와대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서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을 텐데 사실 뭐 한 5월이었으면은 뭐 워싱턴도 한번 갔다 왔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러운 사실 탄핵 그 헌재 선고가 내려지기 거의 직전까지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갑작스럽게 추락한 데다가 심지어 지금 구치소에서 맨날 수갑차고 왔다 갔다 하는 신세거든요. 예. 사실은 온전한 정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산만하다 뭐 이런 그 표현들, 이런 관찰들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타고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그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네.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얘기 안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변호사하고 전략이에요. 변호사가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게 네. 재판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피고인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왜냐면 그래요? 본인의 말 한마디 하면 본인이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것들이 도움이 안, 그러니까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도 아니고 도움도 아니고 하나만 하는 얘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웬간하면 피고인한테 얘기 못 하게 하죠. 아, 그래요? 왜냐면 본인이 다 이제 정리를 하면 되니까. 물론 피고인만이 아는 그런 사실관계를 다툴 때는 재판장이나 뭐 이렇게 증인신문하고 할 때 피고인이 반대 신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준실 씨 몇 번 그렇게 했잖아요. 예. 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자체가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스타일이고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재판 끝날 때까지 얘기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다만 이제 마지막 기일쯤 가게 되면 최우진 진술. 피고인 최후 진술 그건 당연히 할 거고 예. 그 앞에 이제 피고인 신문 아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찰 조사한테 박 전 대통령이 전부 다 부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판정에서 마지막 피고인 신문 할 건데 그때 대답 얘기할 거고 그리고 피고인 최후 진술할 거고 그 전까지 증인 신문 할 때 제가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 피고인 신문을 지금 안 합니까? 피고인 신문 원래 증인 신문 다 하고 마지막에 아, 원래. 증인 신문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하는 절차가 이제 피고인 신문 이렇게 하는 거죠. 네.